안녕하세요. 리스크 데이터 시스템을 소개해드릴 인슈데이터 팀 정혜원 과장입니다. 리스크 데이터 시스템, 약칭 RDS는 국가화재 데이터를 비롯한 외부 데이터와 협회의 안전점검 데이터 등 화재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를 브릿지 내 하나의 DB에 저장하고 이 DB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RDS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현재 브릿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국가화재 데이터, 안전점검 데이터와 하반기 개발을 앞두고 있는 해외 데이터, 환경오염 사고 데이터, 건설공사 사고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RDS DB는 브릿지의 RDS 메뉴에서 시각화 통계 및 분석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도화 개발을 통해 브릿지의 지식익히 시스템, UCIS, 더 나아가 협회의 안전점검, 위험도 지수에도 연계하여 데이터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는 현재 RDS에서 크게 4가지 메뉴를 구성하고 있고 하위 메뉴는 하반기 개발 예정인 메뉴까지 포함해서 총 15개 정도 됩니다. RDS 메뉴를 설명드리기 전에 RDS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와 RDS에서 분류한 방식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수건물은 크게 업종과 지역으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조회할 수 있게 했고 각각 대분류와 소분류로 아래와 같이 나뉘는데 이건 잠시 후에 RDS 메뉴를 보시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RDS 메뉴로 왔고요. 사고 데이터 분석의 특수건물 화재 메뉴를 기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수건물은 기본적으로 지역별, 업종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설정했고요. 각 분류에서 대분류, 소분류로 나뉘어집니다. 지역별 대분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분류되었고 소분류는 시군구 분류입니다. 업종별 대분류는 공장, 일반, 아파트로 나뉘어서 공장 소분류는 기존 특권 분류상의 공장 세부 업종, 일반은 공장과 아파트를 제외한 특권 업종으로 나뉘고요. 아파트는 소분류가 없습니다. 차트는 기본적으로 막대 그래프와 꺾음선 그래프로 선택해서 보시기 편하신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수치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와 상위 분류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은 그래프에 표시되는 게 기본인데 이것 때문에 보시기 불편하다 하시면 필요하시지 않은 부분은 끄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RDS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용 방법을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이제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메뉴는 크게 사고 데이터 분석, 안전점검 결과 분석, 테마별 데이터 분석, 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 이렇게 4가지고요. 여기서 사고 데이터 분석과 안전점검 결과 분석 부분은 기존에 저희 협회에서 연관으로 발행되고 있는 특수건물 화재 통계 안전점검 결과 분석에서 제공되던 데이터를 기본으로 조회하기 편한 방식의 시각화 데이터로 제공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현재 사고 데이터 분석을 특수건물 화재에서 국내 건축물 화재로 확장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해외 화재 사고, 환경오염 사고, 건설공사 사고 메뉴가 이 사고 데이터 분석 메뉴에 유사한 형식으로 올 하반기에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고 데이터 분석 메뉴는 국내 건축물 화재, 특수건물 화재가 동일하게 연관 사고 개환과 사고 현황 조회라는 2가지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관 사고 개항에서는 특정한 연도의 건축물 현황, 화재 사고 현황, 피해 현황,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 사고 현황 조회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연속된 기간으로 선택해서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또한 선택한 분류가 전체에서 어느 정도 구성을 차지하는지 전체 대비 현황에 나타나 있고 화재 요소별 현황까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분석 메뉴는 협회의 안전점검을 통해 취득한 특수건물의 구성,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험도 현황을 앞의 메뉴와 동일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점검 현황은 앞의 메뉴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관결과 조회와 분류별 조회로 나뉘어서 구성되어 있어서 연관결과에서는 특정 연도의 안전점검 현황을, 분류별 조회는 특정 분류에 따른 연속된 기간 내의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현황은 특정 연도에 특수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현황을 검색하실 수 있고요. 안전점검 결과와 위험도 평가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점검 결과에서는 협회의 안전점검 항목에 따른 양호, 보통, 미흡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항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소방시설의 수계수화 설비를 보시고
여기서 결과 분석을 통해서 이게 설비적 결함인지 인적 관리적 결함의 비율이 어떤지, 또 점검 항목별 미흡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마별 데이터 분석은 화재 요소, 위험 요소, 피해 유형, 보험 가입 현황으로 테마를 잡아서 각각의 초점에 맞추어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첫 번째로 화재 요소 메뉴는 화재를 구성한 요소 중에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발화 요인, 관련 기기, 발화 물질 항목을 구성하였고, 각각의 요소를 중심으로 화재 및 피해의 발생 추이는 어떤지, 특수건물 전체 화재에 대비해서는 어떤지, 특수건물 각 업종 분류에서는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화재,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심도 추이까지 분석한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또 이러한 요소에 의한 화재가 많이 나타나는 업종, 그리고 선택한 하나의 요소에 대해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두 요소별 현황은 어떤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러한 결과들을 사업장의 위험 관리를 위해 근거 자료로 사용하시거나 특정 요소에 의한 화재 추이를 파악해서 언더라이팅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 메뉴는 협회의 안전점검을 통해 파악한 일반 물건 및 공장 물건이 가지는 고유 위험의 유무에 따라 화재 및 피해 현황을 분석한 메뉴인데요. 특정 기간 내 화재 빈도,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로 나타내는 심도, 그리고 그 추이까지 각각의 고유 위험에 따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빈도, 심도와 같이 기대 피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기대 피해는 빈도와 심도를 곱한 값, 여기서는 특수건물 100건당 재산 피해를 나타냅니다. 저희가 화재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빈도와 심도 모두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빈도는 단순히 화재 건수만 나타낸다는 면에서 실제 크고 작은 피해를 같은 화재 한 건으로 반영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고, 심도는 또 심도대로 어느 특정한 하나의 큰 사고에 의해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흐름이 좌지우지되는 점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곱인 기대 피해는 심도와 빈도가 가지는 데이터 특징이 모두 반영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서로 커버되는 점이 있다는 면에서 꽤 쓸만한 데이터라고 판단이 되어서 같이 나타내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피해 유형은 화재의 심도를 두 가지 재산 피해, 인명 피해로 나타내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놓은 메뉴인데요. 기간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명 피해를 예로 보시면 전체적인 피해 현황, 발생 추이, 원인 분석, 월별, 시간대별, 요일별, 인명 발생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 메뉴에서는 특수건물의 특권 업종별, 신매층 업종별, 보험 가입 현황 및 가입 보험사 분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은 다른 메뉴에 비해서 좀 더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RDS를 이용하실 수 있는 메뉴인데요. 최근 10년간 협회의 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와 화재 사고 데이터의 조합으로 구성된 약 42만 건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데이터 풀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사용자는 특권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 같은 조건을 가진 건축물의 사고 빈도, 심도, 기대 피해를 유추할 수 있는 위험 예측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정보는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을 해놓았는데요. 건축 구조 및 환경, 건축물 규모, 안전관리, 시설 위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각각의 조건에 따른 예측 위험을 검색하실 수 있고요. 각 영역의 구성 요소는 이 부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시면 이 부분에서 최근 10년 데이터와 연관지어 각각의 구성 요소가 화재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구성 요소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다시 결과 분석 페이지로 돌아와서 조건을 넣고 검색 결과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소방서 거리 2km, 90년대 3급 구조를 가지는 건축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겠고요. 만약에 구조급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모른다 하시면 미상을 놓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해당 조건 내에서 구성된 분포를 보여주고요. 빈도, 화재 한 건당 재산 피해, 기대 피해, 화재 100건당 인명 피해 4개의 영역에서 해당 조건이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표현한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 선은 선택 조건의 경우의 수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는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고, 여기 텍스트에서는 100분위 수치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빈도는 면적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기준 면적 1제곱킬로미터당 화재 건수를 적용했습니다. 건축물 규모는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이
이 연면적을 사용하지 않고 그 넓이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서 평균 바닥 면적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용하시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수치를 간단히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입력되어서 여기 입력되도록 되었으니 편하신 방법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택하신 조건이 저희 데이터의 모수가 너무 적었을 때는 그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빨간 글씨가 나올 거고요. 이 경우에는 조건을 줄여서 모수를 다시 검색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조건을 없앨 때는 X 표시를 누르시면 바로 미상으로 바뀌고요. 다시 검색하시면 됩니다. 업종 부분에서는 공장의 경우에는 요율 코드 수준까지 조건을 반영하였고, 이 부분은 아마도 케이스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이 적은 요율 코드에서는 아까 그 빨간 글씨를 보실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상위 분류인 공장 업종으로 이걸 지우시고 공장 업종으로 다시 모수를 늘려서 결과를 조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통합 연계 결과에서는 이 앞에서 분석한 모든 영역의 결과가 종합되어서 결과를 보여드리고요. 여기서 경우의 수는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모수가 많아서 많이 작아지긴 할 텐데, 저희 RDS 데이터는 매년 축적이 앞으로 될 것이고 그만큼 데이터도 앞으로 무한대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은 그 어떠한 중요도 분석이나 가중치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특정 조건에서의 객관적인 사고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이 서비스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반영된 것을 위험도 지수나 안전 등급으로 찾아보시면 되고, 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의 결과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사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한 물건에 대해 인수를 결정하거나 판단 요율을 적용하실 때 이런 조건을 가진 건축물에서는 이 정도로 사고가 났구나 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하시면 유용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리스크 데이터 시스템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UCIS 및 위치 기반 보험 정보 시스템에 대하여 임성윤 과장님께서 소개하겠습니다.